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아침 8시 1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조금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요. 유럽은 좀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죠? 장중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조금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죠. 엔비디아는 일단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요 정도 사이에서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현재 자산시장에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악재죠, 악재. 그래서 나스닥이 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뭐 그래도 좀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푸틴의 휴전 의향이 있다라는 걸 뭐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가가 다시 하락을 했다. 금리가 다시 찔끔 올랐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금리가 찔끔 오르니까 뭐 달러화도 강세가 나타났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헤지 펀드가 트럼프 트레이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어젯밤은 그 보우먼 이사의 발언이 연준 위원들 중에서 보우먼 이사 있잖아요. 보우먼 이사의 발언이 조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비컷에 반대했다라는 보우먼 이사인데 발언을 어떤 걸 했냐면은 신중해야 한다. 중립금리에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 푸틴의 휴전 의향 뭐 요것 때문에 국채가가 하락한 거에 더해서 좀 국채 시장에 악영향을 금리가 잔잔하게 올라가는 데 영향을 좀 미쳤겠죠. 이런 내용 생각하시면 되고 그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약화되면서 금리가 좀 올랐다. 이래저래 어제는 금리가 좀 올랐다 이겁니다. 국채 입찰 부진 또 그리고 보우먼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푸틴의 휴전 의향 이런 것 때문에 국채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 아, 금리가 올랐다, 달러가 올랐다, 주식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 있겠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일단은 뭐 주식시장은 뭐 미국 증시는 일단 강했다. 이런 모습들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약세가 나타났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금값은 올랐다라고 하네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엔비디아 실적은 발표됐죠, 그죠? 약간 하락하고 있다. 분위기가 뭐 조금 안 좋다 이 정도. 타겟 유통업체죠. 순이익이 미스나가지고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밤에 보우먼 이사의 발언 때문에 잠깐 요걸 좀 보시자면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금리 12월 달에 동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46%까지 치솟았어요.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는 금리 동결 확률 17%였는데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요즘에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채권 시장의 그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추가로 더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그래서 탄력적으로 반등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금리가 좀 탄력적으로 좀 떨어져 줘야지 주식시장도 고금리 부담이 없다 이러면서 눈치 안 보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파적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 계속 금리가 곡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내용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어젯밤 장중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은 장 막판에 결과적으로 다 회복을 하면서 이 정도면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움직임이 크진 않죠. 혼조하게 마감을 하긴 했고요. 혼조했고요. 네, 그런 와중에도 조금 더 상승이 우세하긴 했다 이겁니다. 어젯밤은 굳이 움직임을 따져보면은 혼조했지만은 빅테크가 조금 부진했네요. 그죠? 빅테크가 조금 약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힘을 쓴 그런 날이었다. 뭐 요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런저런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다 봤고 그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금 이제 어젯밤 주식시장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올라가야 될 때를 좀 놓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 시세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와서 뭐 우리가 그런 건 안,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봐와서 알고 있긴 한데 하락이 민감하죠. 하락은 뭐 타이밍 놓치면 얄짤 없습니다. 근데 상승은 타이밍 좀 놓쳐도 뭐 그럭저럭 꾸역꾸역 뭐 올라가고 그런 게 지금까지 좀 보였었죠. 그러니까 그 시세가 상승은 좀 둔감하다고요. 어,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는 그래도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좀 매수세를 보여주는 빨리빨리 올라가는 탄력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맞는데 이 보시다시피 어젯밤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 보시면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죠.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하단 자리는 지난번 직전 고점과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뭐 넥라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다시 재차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거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경계가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하나 근데 아직까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물론 독일 증시 이런 건 괜찮지 않죠. 이 어젯밤 상승 탄력을 미국 증시도 사실 좀 탄력적으로 올라줘야 될 때였는데 상승의 타이밍을 한번 놓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죠. 지금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강한 친구들은 눌림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 이런 거는 눌림시 매수 전략 충분히 눌림시 매수 대응 가능합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이 어쨌건 저쨌건 간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눌림시 매수 유효하긴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상승의 타이밍을 조금 놓쳐가지고 약간의 경계는 필요하나 근데 일단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전략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요. S&P, 나스닥 뭐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강해서 눌림시 매수가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이런 건 보시면은 이건 보고 눌림시 매수를 하기가 좀 그렇죠. 어제 코스닥 지수 보면서 위험하다라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처지, 네, 약간 그런 코스닥 지수와 비슷한 처지가 됐어요.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있고 지지선 앞에서 지지력이 안 보이는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후려 패기도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아직까지도 어쨌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젯밤 상승 타이밍을 놓친 건 맞으나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친구들은 계속 눌림시 매수 유효하다 이겁니다. 어젯밤에 보시면 이제 움직임이 이 정도 나타난 거죠. 어젯밤 이 정도가 거래가 된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30분 봉이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싶었다면은 빨리빨리 이제 2900 쪽으로 도전을 하는 게 2900이 저항이거든요. 여기에 빨리 도전하는 게 맞는 날인데 어젯밤은 도전이 아니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가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해버렸으니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 매수세 자체 유효합니다. 단기 바닥 유효하고요. 뭐 바닥을 한 번 테스트하나 두 번 테스트하나 세 번 테스트하나 뭐 일단 뭐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뭐 조금 둔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빨리빨리 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줘야지 빨리빨리 어떤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항들을 극복을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의미 있는 매수세는 그 전날 그죠 화요일 날 밤에 보여줬지만 수요일 날 밤에도 한 번 더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지면서 좀 아쉽다. 눌림시 매수는 유효하지만 이 강한 매수세를 보기 전까지는 경계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은 코스닥 어젯밤 코스닥 모습하고 좀 비슷하긴 비슷해요. 코스닥이 어제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했거든요. 한번 훅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면서 아래쪽에서 마감을 한 코스닥. 그래서 하여튼 좀 분위기가 지금 조금 좀 약간 경계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는 유효하긴 유효한데 근데 조금 분위기가 그렇다. S&P 지수입니다. S&P 지수도 결과적으로 이 빨리 주황색선 이걸 넘어가야지 이제 뭐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어쩐다인데 일단 뭐 지지력을 재차 테스트했습니다. 어젯밤 이 부분입니다. 지지력을 재차 테스트했어요. 한 번쯤 더 테스트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긴 유효한데 아무튼 빨리 전환을 하고 싶으면 의미 있는 매수세 본격적으로 올라가겠어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어젯밤 고금리 강달러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다소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주식시장 내용은 뭐 이 정도 가뿐하게 좀 봤고요.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좀 보시다시피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젯밤이 좀 그래도 좀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변동성 지수 이거 ETF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핑크색 이거 선이 121선이라 말씀드렸죠. 121선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안착한 건 아닌데 조금 좀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단기 고점을 만든 줄 알았는데 단기 고점이 아닌 것 같네. 빅스가 더 올라가려고 하네. 약간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증시는 괜찮긴 한데 눌림짐에서 유효하긴 한데 약간 좀 이제 그 경계는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 어젯밤에 상승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는데 단기 바닥 들어오는 게 만들어 놨는데 야 자칫 잘못하면 이거 재차 한 방 더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 조정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좀 보자면은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다소 좀 불안한 모습. 어젯밤은 상승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승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만 보시면은 어젯밤에 그 분봉으로 보나 마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하여튼 어제 이제 코스닥에서 보여줬던 그런 부진한 모습을 코스닥이 어젯밤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려다가 미끄러져 갖고 다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독일 증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뭐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수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함이 살살살살 꼽히고 있죠. 예. 불안함이 좀 싸게 트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뭐 살짝 하락했는데 어젯밤 살짝 하락한 것 같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는 뭐 그럭저럭 괜찮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아무튼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조금 좀 하여튼 분위기가 좀 살짝 경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주식시장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채권 시장 내용 보시자면은 눌림시 매수 유효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채권이 확 올라가기를 기대하긴 아직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요. 고금리 부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보험원 이사의 매파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일단 그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이 오렌지색 선, 이 오렌지 색깔 선을 이 아래쪽에서 주로 움직였다면 이걸 주로 저항으로 확인을 했다라면은 이제 최근에 몇 거래일세부터는 이제 이 진한 주황색 선을 이제 지지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점이 달라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가 조금 더 우세해진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조금 더 우세해졌기 때문에 일단 뭐 눌림시 매수 전략은 가능하겠다. 다만 너무 큰 대박을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젯밤 채권이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뭐 다시 올라온 거 이런 거 아직까지 뭐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어젯밤에 저기 그 유로화인데요. 이것도 그 조금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였으면 유로화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전환 어제 됐다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 다시 지금 되돌렸지 않습니까? 되돌리면 이거 결과적으로 어제 코스닥 꼴이거든요. 전환했었어야 될 타이밍에서 놓쳐가지고 다시 미끄러져서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달러 강세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달러 강세가 불붙는다면은 그죠? 좀 다시 또 주식시장에도 안 좋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주식시장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잘 버티고 있고 당장 막 급락하고 그럴 것으로 일단 잘 보이지는 않으나 잔잔하게 일단 그런 점에서는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차별화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나 이런 거는 가장 강한 친구들 위주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그런 거 유효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이런 거는 눌림시 매수 전략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눌림시 매수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코스피 지수도 그래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난번에 엄청 강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지금 눌림시 매수하면 이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튀어나와서 상승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상승 전환 할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상승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증시 분위기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해도 이런 거는 매수를 생각하시면은 곤란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코스닥은 그 하락을 추가적인 저점이 낮아지는 걸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1150이라는 자리가 일봉에서 봤을 때 115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긴 하나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긴 하니 뭐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굉장히 좀 경계가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매수는 굉장히 강한 친구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강하거든요. 그죠? 하이닉스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가 강한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게 만약 오늘 엔비디아가 뭐 부진했다 이러면서 좀 하락을 한다면은, 그죠? 눌림식 매수 전략을 기본적인 대응 전략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친구들은 근데 함부로 매수를 하시면은 좀 곤란할 수 있겠죠. 뭐 다 본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어젯밤 원자재들은 뭐 조금, 그죠? 달러가 다시 튀어오르다 보니까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구리가 올라가다가 구리가 살짝 상승했고, 유가는 뭐 조금 떨어졌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하여튼 국제 유가인데요. 어젯밤에 뭐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자체는 일단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금값은 어젯밤에 또 계속해서 올랐네요. 그죠? 하여튼 금값이 요즘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이런 모습 정도 가볍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기 코스닥 같은 거는 추가 급락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강한 친구들 위주로 눌림지 매수 생각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강한 친구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걔네만 일단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좋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